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고동락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자바를 개발하는 환경이 우분투였습니다. 규모가 큰 협업 프로젝트이면 개발자도 많아지고 개발자의 OS 환경도 다양해집니다. 리눅스와 맥OS 모두 유닉스 API 규격인 포직스를 준수하기 때문에 개발 환경에 따라 설정을 바꿀 필요 없이 서로 호환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윈도우 개발 환경에서는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거나 인코딩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윈도우 10부터 WSL이 탑재되어서 포직스를 지원하지만 따로 놀기 때문에 리눅스나 맥OS의 개발 환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발 환경에 따라 설정을 다르게 하지 않고 동일한 설정으로 포직스를 준수하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윈도우 환경에서 모두 동일한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할 때 항상 직면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인코딩과 파일 구분자 및 파일 경로 구분자가 포직스를 준수하는 환경과 상충한다는 점입니다. MS 윈도우도 윈도우 10부터 서서히 UTF-8을 지원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멀티-바이트 캐릭터 셋이 기본 인코딩이고 텍스트 파일의 인코딩 정도만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텍스트 파일이라도 다른 OS들과 호환성이 좋아진 점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컴파일하거나 실행할 때는 멀티바이트 캐릭터 셋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글이 다 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글이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한글로 주석이라도 달아놓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들 W로 통캣 스타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은 되지만 한글은 다 깨지고 인코딩 에러까지 뜹니다. 빌드.그래들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들은 인코딩 옵션을 통해 강제로 UTF-8로 작업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들 W로 통캣 스타트를 실행해야 하면 한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터미널에서 직접 그래들 W 명령어로 실행하는 대신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작업으로 등록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협업하는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vs.code/tasks.json 파일도 버전 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윈도우 환경의 실행 명령어가 포직스를 준수하는 환경의 실행 명령어와 다른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윈도우 설정 항목을 추가해서 윈도우 환경에서만 분기되어 실행되는 기능이 지원됩니다. 이제 동일한 프로젝트 환경으로 모든 OS에서 단축키로 통캣 스타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빌드.그래들의 인코딩 수정으로 인해 한글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갖는 자바 코드를 코드 런너로 실행할 때 그래들에서 관리하는 라이브러리 디펜던시즈를 적용해서 실행하기 위해 이전 영상에서 그래들의 커스텀 태스크로 실행하게 설정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윈도우 환경의 실행 명령어가 포직스를 준수하는 환경의 실행 명령어와 다르므로 수정해줘야 합니다. 코드 런너로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맵과 제이쉘을 실행하기 위한 맵 모두 수정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 윈도우 환경은 고질적인 인코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코드 런너로 실행할 때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글자가 다 깨집니다. 자바 툴 옵션즈의 인코딩을 UTF-8로 선언하면서 실행하면 한글 문제가 해결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 설정은 프로젝트 버전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분기 처리 없이 사용 환경의 OS에 따라 수정하면 됩니다. 앞서 그래들로 자바 실행하기 동영상에서는 런 자바와 런 제이쉘을 포직스를 준수하는 환경만 고려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파일 구분자 및 파일 경로 구분자를 윈도우 환경까지 고려해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빌드.그래들 파일에서 런 자바 태스크와 런 제이쉘 태스크에 추가해서 라이트 JSHCP 태스크도 윈도우 환경까지 고려해서 수정하겠습니다. 포직스를 준수하는 환경에서는 파일 구분자는 슬러시를 사용하는 데 반해 윈도우 환경에서는 역슬러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역을 지정해서 파일.세퍼레이터로 모두 바꾸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플릿 메소드는 정규식을 사용합니다. 윈도우에서 파일 구분자는 역슬러시인데 정규식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스케이프 처리되게 역슬러시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파일 경로 구분자도 OS 환경에 따라 콜론과 세미콜론이 사용됩니다. 이들도 파일.패스 세퍼레이터로 모두 바꾸겠습니다. 라이트 JSHCP 태스크는 제이쉘 이지에서 클래스 패스를 잡아주기 위해 사용하는 태스크인데 제이쉘 이지는 내부적으로 실행되어서 인코딩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윈도우 환경에서는 한글이 깨집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이쉘 이지는 일부 구문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그닥 유용하지도 못해서 라이트 JSHCP 태스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포 파일을 와르로 하지 않고 디렉토리로 모아서 사용하면서 자바에 컴파일된 클래스들을 웹 inf/lib 디렉토리에 자르로 묶어 배포하는 방법을 위해 디스트 태스크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설명을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처리는 아파치 엔트로 실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아파치 엔트에서 외부 명령어를 실행할 때 역시 윈도우 환경의 실행 명령어가 포직스를 준수하는 환경의 명령어와 다르므로 분기 처리가 필요합니다. 간혹 일부 협업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OS 환경부터 기타 모든 것들을 맞춰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OS의 종속적인 개발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단지 윈도우와 같이 특정 환경의 사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개발 OS 환경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스택 카운터의 2020년 데스크톱 OS 통계에 의하면 윈도우 사용자가 76.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맥OS 사용자는 17.6%, 리눅스 사용자는 고작 1.8% 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모바일 OS까지 포함하면 이제는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더 많이 차지하지만 모바일 OS에서는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의 환경만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윈도우 환경으로 개발하는 개발자는 45.8%로 절반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리눅스 환경의 개발자는 맥OS 환경과 비슷한 4분의 1을 차지하여 포직스를 준수하는 맥OS와 리눅스 환경의 개발자들이 윈도우 환경의 개발자보다 더 많습니다. 개발 플랫폼은 리눅스가 55%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도커, AWS처럼 리눅스 기반 플랫폼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더 높아집니다.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따져도 리눅스가 가장 높고 다음 순위도 역시 리눅스 기반 플랫폼들입니다. 비개발 환경에서 윈도우 사용자가 많아서 그렇지 개발 환경에서는 리눅스는 주류이며 점점 더 리눅스 환경으로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개발 환경의 OS로 리눅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눅스 환경의 개발 워크플로우는 너무 잘 되어 있고 우분투라면 APT를 통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개발 환경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부팅으로 인해 넉놓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개발 생산성이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보안적인 측면으로도 잘 되어 있어서 OS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백신 애플리케이션들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어로 개발을 하더라도 인코딩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항상 인코딩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윈도우에서만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리눅스나 맥OS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시간을 덜 허비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윈도우에서의 개발 환경은 여러모로 유연하지 못하고 제약이 많아서 개발 환경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윈도우의 터미널 콘솔은 제약도 많고 출력 버퍼의 제어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관리 툴들이 궁극적으로 CLI 명령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윈도우에서는 CLI 지원이 옵션으로 빠져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 서브 버전을 사용하려면 토토이즈 SVN을 설치해야 하는데 기본값으로만 설치하면 커맨드라인 클라이언트 툴즈는 제외됩니다. 커맨드라인 클라이언트 툴즈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서브 버전으로 버전 관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